안녕하십니까. 영산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규입니다. 오늘은 천간식관 중 오행의 마지막 수기에 해당하는 임수와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의 성질은 지이고 십이지신이며 지혜 이고 분명한 성격이나 수기가 태왕하면 소심하고 치밀하고 태약하면 지모가 약하고 어리석다 하였습니다. 만물의 휴식기 또는 동면과 차가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을 보면 자연이 정신을 표출하며 화로서 수와 기제의 공을 실현하고 토를 이용하여 수류를 조절한다 하였습니다. 금의 생조를 받아 수의 근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일주가 임수개수로 태어난 사람은 현무라하여 음흉하여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혜가 있다 하였습니다.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적천수에서 이르기를 임수통하, 능설금기, 강중지덕, 주류불체, 통근투계, 충천분지, 화즉 유정, 종즉 상제라 하였습니다. 임수는 흐르는 물로서 능히 금기를 설기할 수 있으며 강건함 중에 덕이 있으며 두루 흘러 통하고 정체됨이 없다 했습니다. 지지에 통근하고 천간의 개수가 투출되면 그 기세가 하늘을 충격하고 땅을 달린다 하였습니다. 정임으로 합화하면 유정함이 있으며 종하면 수와 기재의 공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물을 판단하는 지혜가 남다르게 뛰어나 능란한 수단과 순발력이 강하나 신강하며 물과 같이 흐르는 속성으로 가정 안정을 얻지 못하여 일생 동안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자는 음기가 강하여 일부러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고생이 없는 사람은 특별히 병이 없는데도 괴로운 고통이 있고 격국이 탁하면 음흉한 꾀로 사회의 악을 조성하고 도박 등 허망한 욕심이 있어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임수는 농작물을 키우고 기타 용수로 보며 만물을 생육시키는 것이 그 소임이며 물은 두루 흐르니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도와주며 희생하는 정신이 있다 했습니다. 만일 임수가 신강하고 식상이 있다면 사업 등 투자로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주저 말고 투자해야 한다 했습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데 물이 많아 범람하는데 억지로 막으면 제방이 무너지게 되니 그때는 목으로 물길을 터줘야 합니다. 물만 많고 식상생재가 잘 되지 않으면 목적 없이 유랑하는 습관이 있게 되고 여자는 수치광량자는 화가 지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수는 갑을목 식상이 있어야만 소임이 생기고 또한 임수 강 호수에 병화 태양이 높이 떠서 비춰주면 더없이 아름답고 무토로 제방을 막아주면 안정되고 경금으로 계속 수원을 발해준다면 상격이다 하였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임수가 갑목을 보면 나무에 물을 대주어 잘 자라게 하니 좋고 또한 수중 유형이라 버드나무나 산의 초목이 물속에 비치니 아름다운 풍광이 된다 하였습니다. 임수가 을목을 만나면 임수 연못에 연꽃이 피는 형상으로 더없이 아름다우며 출수문연이라 합니다. 임수가 병화를 만나면 강호수에 태양이 비치니 좋고 정화는 정입합목이 되어 임수의 소임과 목적이 없어지니 정화를 제일 싫어합니다. 또 정임합목은 요염지합으로 다정다감하여 좋으나 헛짓을 하고 노는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임수가 무토를 보면 깊은 산 계곡에 흐르는 강물에 튼튼한 제방이 되니 안정감이 있고 이때 신강이면 무토 편관이니
조직이나 공직 등에서 최고위직까지 오르게 된다 하였습니다. 기토는 스토진흙으로 강호수를 흐리게 하니 정화와 같이 제일 싫어합니다. 임수가 경금을 보면 경금이 무한한 수원이 되니 좋고 또 후원자나 귀인을 만난 격으로 문서상의 이익이나 승진, 합격 등의 영광이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신금은 병신합수로 태양을 가리니 도와주고도 보람없는 격이라 반갑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임수가 또 임수를 만나면 큰 물이 범람하여 넘치니 이때는 목으로 절로 흘려 보내는 것이 순리요. 이때는 유랑 등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였습니다. 개수는 강호수에 비가 오는 격이니 신약 외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하였습니다. 임수는 강화와 같아서 금을 능히 설기시키며 강중지덕이 있는 바 항상 흘러서 거침이 없는 성품이 있다 하였습니다. 지지에 수국이 있고 천간에 개수가 투출하면 충천하는 수세라 토가 있어도 왕세를 막기 어려우니 이렇게 되면 왕한 기운을 거슬리는 것보다 순기하는 것이 좋으니 목으로서 설기하는 것이 길하다 하였습니다. 무릇 왕수는 토를 만나 제방을 해야 길하고 정화를 만나서 합하는 것도 또한 길하다 하였습니다. 임수가 일주인 사람의 특징은 계속 흐르는 강화와 같아서 일관성이 없고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술을 아는 채 하고 풍류를 즐깁니다. 중화되지 않은 여명에 정화가 쟁합을 하고 울로가 불순하며 성격이 음란하며 예의가 없고 염치를 모른다 하였습니다. 개수는 적천수에서 이르기를 개수지야 다루천진 등용이윤 공화사신 불수화토 불론경신 한무견화 화상사진이라 하였습니다. 개수는 지극히 연약하지만 하늘의 나루터까지 도달하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용을 얻어 오행이 흐르고 변화하면 그 신을 변화시키는 공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화토를 걱정하지 않으며 경신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 무와 합을 이루고 화를 만나면 합화한 형상은 진실이다 하였습니다. 개수는 비와 수증기, 안개와 같은 하늘의 물로서 음수를 뜻하며 발원은 비록 장하나 그 성질은 극히 유약하다 하였습니다. 개수 일주로 출생한 사람은 순진하고 악의가 없고 외모는 남녀 공이 단정하고 아름답고 맑게 보이나 항상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신약하면 마음이 약하여 내심이 잘 변하여 줏대없고 신의가 없으므로 종교를 봉신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신강하면 자기주의가 강하고 남에게 간섭이나 지배를 받기 싫어하고 성격이 차고 냉혹한 점이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남의 이목과 인기 등에 민감하다 합니다. 개수는 비와 이슬이라 비는 대지에 내려 곳곳에 스며들어 만물을 자라게 하니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고 어떤 환경이든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개수 일간인 사람은 순정형이고 희생적입니다. 그러다 끝내는 자신이 망가지니 이때는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여 남에게 간섭받고 지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만큼 성격이 차고 냉혹한 면도 있습니다. 대체로 개수 일간명의 사람은 겁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개수는 갑목을 자라게 하는 것이 소임이므로 갑을목이 꼭 필요하며 목이 없으면 목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비가 온 후에 나무가 잘 자라려면 명화태양이 비추어주고 목은 기토, 윤토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개수가 갑목을 보면 개수 비가 갑목을 잘 자라게 하니 좋고
을목 역시 개수를 좋아하고 이때는 예능 방면에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개수가 병화를 보는 것은 비가 온 뒤에 햇빛이라 만물을 잘 자라게 하니 좋고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좋으며 행운에서 올 때 더 좋다 하였습니다. 정화는 달빛이여 장작불이라 정계충이요 비가 오면 불이 꺼지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수가 무토를 만나면 무게합화로 묶어버리니 개수의 소임을 못하게 되어 좋지 않고 기토는 전답에 개수 비를 내려 목을 잘 자라게 합니다. 경금은 신약시에는 도움이 되나 개수 자신이 키우는 목을 자르려 하니 참고해야 하고 신금은 병신합수로 해를 가리니 좋지 않습니다. 임수는 비가 그치고 증발해도 무한정 공급해주니 아주 좋고 개수는 같은 비로 비견이니 추나추동 계절을 잘 참작해야 합니다. 개수는 오음 중에서 가장 약하니 금의 뿌리는 언제나 있는 것이 좋으며 무토가 있고 다시 진토가 있으면 경신금이 생하더라도 종합격이 되기 쉬우니 화토 운에 길할 것이며 수동에 생하여 수세가 왕성하면 동세하는 것이 좋으니 금수목 운이 길하다 하겠습니다. 개수 일간인 사람의 특징은 본성은 우러와 같은 약한 음수이나 지지에 해자를 만나면 인수처럼 강하가 됩니다. 꾀가 많고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음침하고 구멍난 곳, 틈이 있는 곳을 잘 찾는다 하였습니다. 요 주의 인물 제1호가 개수일주이고요. 중화되지 않은 여명은 일생을 허랑방탕하는 수가 많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간십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